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요, 북한 선박 예인 소식과 더불어서 이 미국령인 사모아 항구에 북한 선박이 도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한 분이 계셔서요. 그분도 중간에 잠시 전화 연결을 하는 시간 역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한 화물선이 사모아 섬으로 예인됐다는 소식부터 먼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 9일 미국 연방검찰은 인도네시아에 1년 넘게 억류되어 온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미 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 결정을 한 것에 이어서 몰수까지 허가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령인 사모아섬 파고파고항에 예인됐습니다. 이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5,500톤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4월 1일쯤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배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은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로 옮겨 실렸고, 네, 이게 이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석탄이다 보니까 어느 항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입항에 실패를 하고 현재 싱가포르 인근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원래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은 북한으로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원의 압류 결정은 지난해 7월 이미 내려져 있었지만 미국은 실제 압류를 하지 않았었고요. 이 해당 화물선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최근까지 억류돼 있었는데요. 네. 이 AP통신은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 발표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하고 또 몰수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네. 2017년 8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전면 수출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국제 제재를 이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 화물선 압류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 최대 벌크선 중 하나로 북한 석탄의 불법 선적에 쓰였으며 중장비를 북한으로 수송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 측이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도 선적 서류에 가짜 원산지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제작과 관련된 미국의 중장비를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한 점, 네. 또 선박 수리, 보수 및 관리 비용 75만 불 지급을 위해서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 또 하나 국제해사기구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자동 항법 체계를 작동하도록 제정한 규정을 2017년 8월 4일부터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평론가님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모아 파고파고 항구에 북한 선박이 도착했을 때 당시 모습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저희가 계속 평론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사모아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이현휘 선생님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사모아 이현입니다. 아,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 파고파고 항구에 그 선박이 도착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확인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오전 11시경에 저쪽 수평선에서 이제 조막 들어왔을 때부터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는 오전 11시경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경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직접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렇죠. 이제 7시, 한국 시간 7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수평선 위에서 오는 걸 봤고, 네. 그리고 항구에 완전히 접안하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봤죠.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완전히 이제 그 메인 도크, 메인 주 항구에 완전히 그 접안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배가 북한 선박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전에
인터넷으로 다들 그 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미 그 방송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유엔 또는 미 연방 정부의 그 조사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입소문으로 자연히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뭐 그렇게 현지 조사도 나와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이 돼 있었고 분위기가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게 북한 선박이구나라는 걸 분위기상 또 감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이쪽 정부 사이즈나 그 신문사나 언론에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 들었고. 네. 그 다음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이 미국 그 어머니 날입니다. 아, 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이제 쇼핑하고 하는 피크 타임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토요일 날은 일을 안 하는데 정부의 타크보드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드 배가 선박이 나가니까. 네. 아,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어제 보도한 그것에 대한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직감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 어머니의 날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주민들도 약간 좀 술렁이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은 쇼핑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북한 때다 그러면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북한하고 관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둣가에서 이제 바닷가 보는 항구의 입구에 들어올 물에 붙어서는 그쪽 가까운 곳에서 카메라 들고 뭐 찍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네. 이곳이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청정 지역에 왜 녹수를 가지고 있는 저 북한 배를 여기로 끌고 오느냐. 가까운 괌도 있고 사이판도 있는데 왜 남태평양 여기까지 저것을 예인해 오느냐. 네.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지 미국 언론들은 어떤 쪽으로 뭐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냥 꼭 그대로 발표되는 것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네. 메인 부두인데도 거기에는 여기는 뭐냐면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화물선도 많이 들어오는데 빈 컨테이너로 앞 부분을 전부 차단을 해가지고 차가 메인 도크 안에서도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보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좀 찍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사진을 앞에 이미 사진 제가 전송해 드렸습니다만 앞에 YG 어니스트호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그것을 앞부분을 이제 선수 부분을 찍고 네. 그 전체 찍고 한 3장 찍는데 벌써 경찰차가 그냥 불 라이트 깜빡깜빡 켜면서 쫓아와가지고 촬영 금지. 그다음에 너 자신도 나가야 된다 게이트에서. 그래서 억지로 밀려 나와서 예. 더 이상 촬영을 못 하고 네. 먼 부분에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이제 아래로 보고 찍고 네. 그렇게 하고 야간에도 가서 이제 뒤에 섬 부분에 가서 찍었는데 불빛이 새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통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가 돼 있고 신문사 또는 관계자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봐도 네. 자기들은 유엔이나 연방정부에서 발표해준 그 이상은 자기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군요. 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전부 조사가 끝나고 각 관계기관들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럼 지금도 대답을 합니다. 배가 YG 어니스트호가 여전히 항구에 정착을 해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했고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군요. 선생님 굉장히 사모아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43년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모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사모아라는 곳이 좀 익숙지 않은 곳이라서요. 그 파고파고 항구가 어떤 곳인가요? 이걸 항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도굴랩 그러니까 우리 팔을 저으면 팔꿈치를 딱 겹치면 기업자 비석에 되지 않습니까? 네. 항구 자체가 입구에서부터 완전 기역자로 되기 때문에 입구만 봉쇄하면은 어느 곳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이곳에 아주 정말 참 안전한 항구고요. 예. 너무나도 이곳이 하여간 아름답고 청정지역이고 또 이제 뭐 수심이 깊어가지고 크루즈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 해군 잠수함이 들어와서 여기서 연료를 공급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저희가 좀 작은 항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선적도 평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항구네요. 그럼요. 여기에서 물건 오는 게 이제 전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서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우리 한국에서 차량을 싣고 현대랄지 뭐 다른 차량을 싣고 와서 옆에 있는 바로 웨스턴 사모아항에 풀기도 하고 네. 여기는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차가 오고 아피아까지는 한국에서 만든 차가 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화물선이 컨테이너선이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오는 거 있고 세 군데서 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컨테이너들이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현장 분위기 너무 생생하게 잘 전해주셔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모아 현지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이현휘 선생님께 현장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모아라는 곳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익숙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거기 현장에 오래 사시는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좀 현장감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희정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압류를 해간 건가요? 이 선원 25명과 북한산 석탄 25,500톤을 싣고 북한 남포를 출발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인도네시아 영해에서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선박을 조사해서 석탄 운송 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억류를 결정을 했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억류된 당시가 사실 지난해 4월이잖아요. 네. 1년이 훌쩍 지났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 선박의 어떤 거취가 결정이 된 건데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과 미국이 이 배의 인도 여부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겁니다. 네네. 게다가 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억류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본인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형사법원에서 재판 결과도 나왔거든요. 예.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북한인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인 브로커에게 석탄의 판매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손을 들어줘서 아마도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협상을 잘해서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 해당 선박이 국제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자산으로 몰수 대상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인도네시아를 압박을 했겠죠.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결국 배를 넘겨받았는데요. 네. 이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계획했다고 밝혔는데 배에서 발견된 계약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 석탄이 홍콩의 무역회사를 거쳐서 한국의 한 회사로 최종 인도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네. 당연히 이 조사가 들어갔겠죠. 두 회사 모두 이 계약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좀 이 부분도 좀 또 의문이 가는 게 국제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내법으로는 다루면 안 된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미국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국제적 질서나 규범을 파괴했다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미국 국내법으로 처리하는 언뜻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도 미국이 국제 문제를 미국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 법무부가 와이즈 어니스트 몰수를 위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요. 대표적인 압류 근거는 미국의 국내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인데요. 이거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7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세계가 두 조각 나 있던 두 강대국 아래에 냉전 체제로 진행되던 그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겁니다.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산 압류 등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멍한조 부회장을 체포할 때도 이 법을 발동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뜻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법은 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재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나라들과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나 금융권한테는 이 법이 정말 악명 높은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석탄 등 금수 품목은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억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득이하게 미국이 국내법을 끌어와서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건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유엔이라든지 미국 연방정부 측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아까 이현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일단 사모아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본토로 압송될 것이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법무장관이 이를 즉각 매각하거나 다른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처분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 ABC 뉴스는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미국에서 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고 경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하고 있는 보도가 상당히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소리방송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어떤 내용의 보도를 내놨냐면 북한 함선이 앞으로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지만 미군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군의 해상 사격 훈련 시 선박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네. 지금 이미 북한이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공식적인 형식을 통해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고위 인사를 내세워서 이 관변단체와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대미 비난을 해왔다는 점과 또 이번에 사용된 후한무치, 불법무도, 날강도적 행위 등의 거친 표현들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대미 메시지로는 가장 높은 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을 시한으로 내걸면서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이런 북한 측의 비판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하면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지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심기를 건드릴 만한 거친 표현들이 좀 오랜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칫하면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동물인 게 뭐냐면 그전 북한들이 내세웠던 비판들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일단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계라든지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한적인 그렇죠. 인신공격을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온 표현들을 보면은 그런 인신공격이라든지 예전에 북한이 했던 방식들은 다 빠지고요. 소위 말해서 정상 국가에서 이제 상대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암연 화물선이 사실은 그동안 외화벌이에 그만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하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네.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혹여라도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섞여서 그걸 미리 좀 차단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로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같은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북한 경제에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북한은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상 무역 봉쇄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석유와 석탄을 해상에서 선박 간의 환적, 즉 바꿔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왔는데요. 네.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아까 아름다운 사모아 섬에 이렇게 다 녹이 쓴 선박을 들여오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건조가 1980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된 거죠. 길이 176.6m, 폭 26m, 17,061톤급의 북한 내 최대급 화물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송이 종합상사 계열사인 송이 운영회사 소유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크기나 운송 능력에서 북한 내에서는 한손에 꼽을 수 있는 주력 상선으로 추정이 되고 우리가 흔히 이 탈 것들 운송 수단에 대해서 내구 연한이라는 걸 설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항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설정을 하는데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배의 내구 연한은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앞으로 20년을 더 운항을 할 수 있고요. 북한의 이 선박의 내구 연한 규정은 1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낡은 배 한 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차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큼 북한에선 굉장히 중요한 선박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처럼 강도 높게 압류 조치를 행한 건 거의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수시로 보고 있으면서 선박이 몇 대가 나갔다 들어갔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또는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해왔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즉 사법부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다소 소극적인 제재와 달리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조치에 나선 이유.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절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있음을 미국 내부의 대북 강경파들을 향해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또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적 이슈들을 덮는 것과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재선을 위해서 굵직한 외교 의제들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예.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화는 진행하되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변함없이 제재의 고비를 강하게 잴 수 있음을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최근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란, 또 기존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한국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에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쐈고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자산을 몰수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어쨌든 잘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교적 자존심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권은 앞으로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사일 발사의 선박 압류까지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판을 흔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북미 간의 대화 진전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시급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짐짓 여유를 부리는 듯한 모습에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등 다른 국제적 사안에 밀려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떨어지거나 주요 관심사 밖으로 밀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도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아직까지 그 북한과 미국 그 어느 쪽도 대화를 포기하거나 판 자체를 깨겠다는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신경전보다는 물밑에서 실무자들 간에 얼마나 자주 끊김없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향후 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박 압류와 더불어서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